지금 써니 영화를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고급 주거를 할 때 이런 프렌치 몰딩을 써서 좀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화장실에 이런 인테리어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3년 뒤, 5년 뒤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저 또한 오래가는 인테리어를 좀 지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드의 정민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2011년 영화 써니를 통해서 15년 전 인테리어와 지금 인테리어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영화 속의 어떤 공간을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거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고 좀 트렌드에 민감한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과 지금 간의 공통점이 있고요. 촌스러워 보이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지속 가능하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셔도 10년 뒤에 봤을 때 촌스럽지 않고 이제 오래가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써니 영화를 한번 보시면 거실과 복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보신 장면일 거예요. 고객님 집이나 예전에 좀 고급스럽게 집을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했던 몰딩 스타일인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요새 말하는 프렌치 클래식 스타일인데, 옛날에는 고급 주거를 할 때 이런 프렌치 몰딩을 써서 좀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딩을 보시면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허리춤에도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하부에도 들어가 있고 상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도 옆면에 보시면은 복도로 이어지는 쭉 공간에도 하부에 몰딩이 있는데 사각형 몰딩을 또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처럼 몰딩들이 이제 장식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붙였는데, 말 그대로 장식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해지면서 촌스러운 느낌이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몰딩을 포인트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한 사진인데요. 이게 거실 아트월 부분입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그레이의 마감재를 통해서 베이스를 깔아주고, 우측에 어떻게 보면 저것도 몰딩이죠. 세로형 몰딩이 있는데 이제 오크톤으로 해서 한 줄 아주 간결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오크톤 몰딩과 바닥에 있는 마루 색상을 거의 톤을 맞춰주고 이제 그레이 색상을 넣다 보니까 한 공간의 색감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포인트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바라봤을 때 촌스럽다거나 과하다거나 이런 장식의 의미가 많이 덜하기 때문에 5년 뒤든 10년 뒤든 이 룩을 봤을 때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티타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실 확장부에 저렇게 티타임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30평대 아파트에서도 이제 거실 확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방을 최소한의 공간으로 놔두고 식탁을 아예 주방에서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확장부에다가 식탁을 놔두고요. 저쪽에서 티타임을 하시거나 메인 식사를 아예 거실 확장부로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부에 식탁을 놔두면 식사를 하시다가 주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액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선상의 장점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식탁 뒤에 저희가 팬트리장을 추가함으로써 와인 같은 것도 바로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를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해드림으로써 고객분이, 친구분이 오시거나 좀 초대를 했을 때 식사를 하면서 집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대면형 주방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면형 주방은 한 2010년도부터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주방인데, 대면형 주방은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 레이아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게 대면형 주방이세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집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써니에서 보시면 위에 후드가 있는데요. 후드가 굉장히 큰 후드예요. 이게 예전에 좀 많이 했던 엘리카 OM의 어떤 후드인데, 이거 실제로 켜보시면 거의 대형 선풍기 소리가 나거든요. 물론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소음이 심하고 지금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후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대면형 주방이지만 옛날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일랜드가 좀 크기가 협소합니다. 작은 아일랜드에서 간단한 정도의 요리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을 T자 형태로 붙여서 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작은 아일랜드 그리고 식탁 이런 구조가 옛날에 많이 했던 대면형 주방이라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형 주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식탁을 확장부로 빼기 때문에 주방에 식탁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비스포크 냉장고라든지 냉장고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상대적으로 커지는데요, 아일랜드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는 게 과거와 지금의 큰 차이점입니다. 바 의자를 놔두고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후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인덕션 후드라고 하죠. 인덕션 내부에 후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인덕션 앞에 드래프트 후드라고 해서 이제 드래프트 후드를 누르면 후드가 하부 아일랜드에서 올라와서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숨기는 게 인테리어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 좀 저희 디자인 코드만의 팁을 드리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나 사진들을 보면요, 아일랜드에 싱크볼과 쿡탑을 두 가지로 배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직접 이런 부분을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일랜드에는 이제 쿡탑과 싱크볼이 다 있는데요, 싱크볼이 아일랜드에 있으면 설거지를 하실 때 물이 온 사방으로 튀어요. 아무리 싱크볼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수전을 낮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접시에 닿으면서 물이 바깥으로 다 튀는 거죠. 이게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세요. 그런 부분에서 싱크볼은 아일랜드로 넣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이는 장면은 화장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화장실에 이런 인테리어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최악이다기보다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3년 뒤, 5년 뒤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욕조를 한번 보시면 기성 욕조에 대리석을 감아둔 거는 지금도 하는 아주 괜찮은 인테리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감아둔 대리석 위에 있는 욕조 수전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맞춰서 대리석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고요, 그 구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욕조 옆에 이 수전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옆에 대리석을 깨서요, 다시 다른 대리석으로 감아주고 수전 위치를 변경해서 AS를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소요가 많죠. 그리고 집이 5년, 10년이 됐을 때 이 옆에 대리석을 깨면서 충격을 주면 그 욕실의 방수층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욕조를 수리하고자 이 욕실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요, 큰 욕실을 다 바꾸려면 금액적으로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수전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실이 굉장히 좀 좋다, 아니면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신 부분은 뭐냐면, 대형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실 안에 세면대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조도 있고 샤워 부분이 샤워 부스로 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요즘 호텔에서나 가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봤을 때 조금 고급스럽다. 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인테리어한 화장실인데요, 써니랑 크기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써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인테리어한 이 화장실은 600에 600 연그레이 타일을 통해서 벽이랑 바닥 그리고 세면대 이 세 가지가 모두 색깔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하얀 색깔의 어떤 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긴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세로 하지 틀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타일 하시는 분이 타일을 일일이 다 잘라서 세면대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면대에도 다른 색깔이 안 들어가고 영 그레이로 전부 다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밑에는 오크색 하부장을 넣어서 이제 이 공간이 그레이와 오크의 어떤 조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고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이제 욕조 부분을 보시면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써니랑 동일해요. 욕조에다가 타일로 감아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특이점은 욕조 뒤쪽에 저희가 파티션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걸 올렸냐, 룩을 해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을 너무 분리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써봤기 때문에 해드린 건데요. 욕조에 고객님이 반신욕을 하려고 누웠을 때 머리를 딱 기대면 벽 쪽에 기대지는 그런 각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뒷부분에 조족 파티션을 좀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한번 써보신 분 아니면 이 편리함을 잘 모르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님께서 자기 집 인테리어 중에서 제일 잘 된 거는 이 안방 욕실이다 라고 말해 주실 만큼 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써니의 그 거실 장면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셨을 텐데 거실 쪽에 있는 색깔과 바닥 마루 대리석의 색깔, 그리고 복도 하부에 있는 색깔, 복도 벽에 있는 색깔, 그 한 공간에 눈에 이제 담기는 그 룩이 색깔이 최소 4개에서 5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많이 촌스러워지거나 유행이 지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 또한 오래가는 인테리어를 좀 지향하는데요. 저희는 좀 색감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려고 하는데 한 공간에 웬만하면 3가지 이상의 색상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능적인 부분인데 5년이나 10년이 지났을 때도 AS나 유지 보수가 편하게 좀 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써니에 있는 욕조 수전, 이런 매립 수전이라고 하는데, 매립 수전을 쓸 때도 꼭 고객님한테 이런 AS가 힘든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같은 수전을 하나 더 집에 구비를 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매립 수전 근처에 점검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만 딱 뜯어내 가지고 AS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타일이면 타일, 마루면 마루, 도배면 도배, 저희는 꼭 AS 하실 수 있게끔 자녀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고객님 창고에 이제 넣어 드립니다. 이 써니에 나온 시대의 어떤 욕실이나 지금이나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색만 조금 더 잘 쓴다면 지금 같은 인테리어에서도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화 써니를 통해서 옛날과 지금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요즘은 인테리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좀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